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들께 여쭤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모임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손도 떨리고 손에서 땀도 나고 목소리도 떨리고 해서 굉장히 막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떨다가 발표를 끝내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같이 모였었던 친구들 중에 다른 친구들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근데 그거 뭐 처음에만 몇 번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 나는 매번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병원에서 이제 예전에 일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때문에도 병원에 찾으셨던 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병원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요즘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대면 면접이 중단됐지만 이런 큰 발표나 면접 전에 너무 떨리고 불안해서 정말 도저히 발표를 못할 것 같다, 면접을 못 볼 것 같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정시과 오긴 왔지만 이게 비정상인 건지 정상인 건지, 나만 그런 건지, 남들도 이만큼 불안해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비정상이면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많이 물어보러 오시죠. 근데 뭐 사실 불안이라는 거는 되게 정상적인 감정이거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감정이고,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불안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기질이나 성향상 원래 본인이 불안이 어느 정도 조금 높은 사람이 있고, 그게 너무 과하게 기준치를 좀 넘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불안 장애처럼 돼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시험 볼 때도 면접 볼 때도 어느 정도의 불안은 약간 사람이 각성이 되니까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뭐 발표하거나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불안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반응인지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불안감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면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서 불안감이 내가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할 정도로만 나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정상 범위 내에 좋은 불안감이지만, 이 불안감이 압도돼서 내가 막 발표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발표할 때도 이 불안감 때문에 발표를 잘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피하려다 보니까 이게 회사 생활 자체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비정상의 영역이고, 이런 비정상의 영역이 됐을 때 정신과에서 내리는 진단명도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회불안장애로 저희가 진단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이제 원우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고, 계속 그게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표도 계속 못하게 되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너무 심한 사람들은 막 기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너무 과하게 각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지,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발표를 하고 뭐를 해도 뭐 그냥 하는구나,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실 딴짓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인지적으로 사실 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이 보통은 가장 크기는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나를 실패자로 생각할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발표에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면 나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이런 이제 인지적 왜곡들이 이 사람의 이제 불안을 만들어서 결국은 수행이 안 되게끔 그렇게까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사회불안 장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병원 내에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 학회나 이런 데 가서도 그렇고 그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경험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선생님들도 혹시 떨렸던 기억이나 뭐 이랬던 게 좀 있으세요? 있죠. 엄청 많죠. 저는 물론 이제 발표하고 그럴 때도 그런데, 제가 의대 실기시험 볼 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실기시험 볼 때 손으로 해야 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막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그렇게 막 불안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 떨려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그 항불안제를 먹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미리 좀 먹어보고 시도를 해봤던 게 있었거든요. 그걸 딱 먹었더니 확 불안이 깔아앉으면서 오히려 되게 작성도 안 되고 수행을 좀 잘하는 경험도 있고 비정상적인 불안은 아니지만 그런 불안을 경험했었던 적은 있어요. 저는 뭐 워낙 큰 발표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방송도 많이 하고 네. 당연히 떨리죠. 안 떨리면 그거는 이제 정상이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발표 자체는 떨려서 못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떨리고 있었네. 그래서 떨리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그거를 누르고 있었거든요. 떨리고 그런데 잠이 안 와요. 뭐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게 뭐 발표 전에 떨리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그 의대 시험 전에 약을 드시고 그 시험을 쳤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발표 전에 오는 그런 불안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장애의 치료는 처음부터 약으로 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이 불안과 관련된 인지적인 왜곡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발표를 하는 순간 완벽하지 않으면 나를 실패자로 볼 거야. 이런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주는 치료인 인지행동 치료를 가장 먼저 시행을 해보고 저는 환자분들 오시면 거울 같은 거 보고 연습을 하고 앞에 청중들을 거울로 생각해라. 내가 처음에 그렇게 인지행동적으로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할 때 내가 그 연습한 대상이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수행을 한번 해본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주문을 좀 거는 느낌처럼 또 인지왜곡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해야 되고 완벽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잘못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실패자라고 여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적으로 내가 100이 아니더라도 80, 60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지행동 치료를 사실은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잘 조절이 안 된다면 이제 약물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약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약물 치료가 1차 치료는 아니에요. 이게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 치료가 1차 치료지만 2차 치료로 약물 치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효과도 약물 치료가 어떤 분들은 눈에 띄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선호하는 편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정신 치료 안 하신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결과적으로 약물 치료는 증상 자체가 이제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저희가 막 두근거리고 땀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을 이런 신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약물 치료 중에서 1차 치료는 항우울제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드린 SSRI,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들이 1차 치료제인데 그 이유는 이 불안 자체가 우리 뇌의 특정 부위들이 과활성화돼서 나오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뇌 부위 자체를 정상화시켜주려고 이런 SSRI를 주는 건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많이 먹는 약이 특히 음악 전공하시거나 연극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약 이름 대시면 다 아시더라고요. 프로파놀롤이라는 약인데 이 약이 결과적으로는 교감신경 자체를 조금 다운시켜주는 약이에요. 우리가 불안감이 있을 때 느끼는 땀나고 심장 뛰고 이런 증상들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나오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감신경을 낮춰주는 약들이 치료제로 쓰이고 신경안정제라는 어떤 약들도 항불안제도 쓰이긴 하는데 신경안정제들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좀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파놀롤도 조금 졸릴 수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불안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불안이 높으면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낮춰주다 보니까 약간 졸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파놀롤도 졸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경 안정제보다는 좀 덜 졸립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신경 안정제 계통약들은 주기적으로 오래 쓰기도 의존성 내성 때문에 또 부담스럽고 또 한 가지는 졸릴 수가 있으니까 이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퍼포먼스를 할 때 영향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파놀롤 계열 약들을 또 많이 드시고 실제로 저는 면접 보기 전에 처방받고 되게 잘 성공적으로 편안하게 면접을 보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아 진작 알았으면 저 결혼식 때 저희 남편이 로보트가 걸어가지고
너무 떨어가지고 진짜 너무 떨어서 우황청심은 먹었는데도 자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진작 알았으면 선생님들 맞아, 프로파놀을 처방드리는 건데 안타깝네요. 네. 제 친구처럼 이렇게 발표나 아니면 중요한 면접이나 이럴 때 엄청 떨려서 불안하셨던 분들 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초닥입니다. 감사합니다.